저희 딸이 내년에 5세가 되는데요. 5세가 되니까 고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 작년에 또 네. 너무 고민해가지고 막 영상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아. 우리 채팅방에도 맨날 말하고. 어린이집에 남을 것이냐, 일반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저희가 이제 영유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 영어 사설 학원을 보낼 것이냐, 영유 보낼까요 말까요? 두 사람은 결국에는 영유를 선택해서 보낸 거죠. 네. 4살부터 학습식 영어 요리 요리학교. 학교를 다녔고 한 6개월 정도 다닌 다음에 테스트를 봐서 들어가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저희 딸도 5살부터 지금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또 지금 태린이가 그 놀자판인 숲 어린이집에 다니잖아요. 이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시려면 영어 유치원의 장단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장점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의 장점, 영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이게 물론 집에서 DVD나 CD로도 노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듣는 거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걸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에서는 빨리 노출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누리과정에서 사실 일반 유치원에는 영어 과정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 높은 인풋을 해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DVD나 CD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상황과 함께 노출을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놀이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미술 활동을 해도 그런 재밌는 활동들을 영어로 하니까 아이들이 더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영어 영상도 물론 좋지만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그치. 가장 좋고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아이는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걸 엄마가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어 선생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인풋을 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그치. 되더라고. 어제도 태린이 어떤 단어를 찾아주는데 잠깐만 이러고 요 원어민 발음을 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영유 글에서 보면 영유에 다니는 애들에게 하는 언어 자체가 질이 높지 않다는 글도 있었거든. 그냥 애들에게 맞는 애들 언어로 그렇게 영어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보내보니 제가 집에서 해주는 영어보다는 질이 더 높았어요. 내가 집에서 아무리 붙잡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영유에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영유를 고민할 때 무조건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 대학을 보낼 때, 그치. 국내 입시를 생각했을 때 영어를 이미 미리 끝내놓으면 차라리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이거를 장점으로 또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오. 오히려 해외에 나갈 거면 언젠가 나갈 거니까 그때 그냥 해외에 가서 습득하면 되지 영어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영어를 빨리 끝내놓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을 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뭐 그때 끝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리스닝, 뭐 그치. 스피킹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사실 언어의 끝이 어디겠어요. 그렇지만 맞아. 어느 정도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조금씩만 보완을 해주면 될 정도의 어떤 거를 끝내놓는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영유를 다닌 아이들은 학습 습관을 더 어릴 때부터 잘 들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근데 아이를 성인까지 키워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이 잘 앉아있기는 해요.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 집중하는 무언가를 잘 하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훈련이 되는 거지. 우리 딸도 한 2달 정도는 되게 힘들어했어, 앉아있는 거를. 어린이집에는 인형도 있고 나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맨날 앉아있으라고 해. 그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잘 학습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영유를 3년 보내고 또 초등학교 보내신 분들은 영유 때 갔다 와서 숙제하는 습관이 얘는 들여져 있어서 초등학교를 갔다 와도 알아서 숙제하고 알아서 끝내놓는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학습 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영유의 장점이라고 꼽는 게 저희 동네만 그럴 수는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제 사립 유치원이 거의 없고요. 국공립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안에서 종일반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진짜. 너무 힘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맞춤형은 영유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엄청 들었거든요. 영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3시 반에 끝나고 애프터 같은 거 하면 더 시간이 늘어나긴 하니까. 종일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사립으로 계속 학원에 돌려야 돼. 종일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첨, 확률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진짜 애프터를 하는 게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일과를 맞추고 왔을 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영유를 결국에 보내지 않았던 분들의 단점이라고 꼽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가장 큰 단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 한 달에 190이라고 잡으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800만 원을 3년 들이는 돈이면 대학 4년 등록금과 맞먹기도 하고, 차라리 아이가 영어에 관심 있을 때 어학연수를 그 돈으로 1년 보내는 게 낫다. 뭐 이런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그만큼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사실 또 아이가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자유롭게 안 나오는 시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는 개념이죠. 만약에 그렇죠. 영유를 안 가면서도 그 정도의 영어를 해주고 싶다면 유치원에 갔다 온 다음에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영어 인풋을 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같이 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개념이 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사실 이게 하루 종일 영어 노출을 해주는데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스케줄을 짜고 공부를 하고 얘한테 그만큼 인풋을 줄 수 있으면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워킹맘이고 맞아. 퇴근하고 오면 애한테 영어가 아닌 다른 인풋을 뭐 한국어 책도 읽어줘야 되고 놀이도 해줘야 되고 정서적인 교감도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시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비용 면에서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무리해서 보내는지 아닌지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는 그 의견이 항상 분분한 주제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영유의 단점은 오히려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학습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다. 제가 학습식 영유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몇 보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아이 바이 아이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결국 원을 옮기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원인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건 아이의 기질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잘 앉아있고 학습이 좀 준비된 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뛰노는 게 더 좋은 아이면 굳이 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질에 겁을 먹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너무 과장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즐겁게 잘 다니는 아이들도 많잖아. 네. 사실 우리 딸 엄청 지금 만족하고 선생님을 나 다음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는 일단 아이의 기질 그리고 원의 특성을 무조건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서 발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리 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그 누리 과정을 또 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누리과정을 반영하는 원은 못 다녀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누리과정을 누락시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했어요. 한국 유치원에서 당연하게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우는 게 아쉬웠고 심지어는 한국 동요도 못 배우는 게 좀 아쉽게 느껴져서 그런 걸 제가 좀 백업해주고 집에서 같이 해주긴 했었어요. 정서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면 숲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좋을 수는 없겠죠. 정서적으로 뭐 학대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뭔가 그런 걸 이겨가면서 참아가면서 보낸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누락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는 뭐 테스트나 학습을 좀 강요하는 환경이 정서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 아이에게 테스트를 하고 뭐 점수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아이의 자존감에 문제를 주는 거라고 제가 여러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의 단점, 모국어 발달에 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이도저도 다 안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원 다녔던 친구들 보면 한국말보다 영어를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한국 초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 능력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맘들을 보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국어랑 한글 이런 걸 집에서 좀 열심히 많이 해줬었어요. 이런 장단점들을 알고 이제 두 분은 우선 영유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사실 난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 다니는 원은 그 아이가 작년에 나랑 영어를 막 잡고 했을 때는 발화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집에서 티처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막 영어로 가르치고 발화를 굉장히 잘하고 내가 봤을 땐 거의 나랑 비슷한 스피킹 수준이 벌써요? 됐어요. 5세인데? 저는 뭐 영어 발화의 측면에서 만족하고 애가 뭐 선생님이랑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하나는 만족도는? 저도 다시 가면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든 제가 다녔던 원도 100%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딜 가나 완벽한 기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나는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꼭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안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의견이나 또 투어도 다니시면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